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입니다. 지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쳤죠? 안 지쳤어요? Very good. 사실 갑자기 저도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다가 근데 또 저 뒤에 열심히 통역해 주신 분들이 좀 힘드실까봐 약간 바꿔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8살 때 이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한국말을 고등학교 때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비디오를 이만큼 세트를 줬어요. 전원일기예요. 그래서 일용 엄니한테 한국말 배웠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말 계속 배우면서 제가 1990년도에 이제 법으로 바꿨는데 제가 한 4년 동안은 전 전자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나사에서 테스트 엔지니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가 저는 우주 애스트로넛이 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그러는 바람에 법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90년도에 특허 세계로 들어와서 변호사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맥케나 롱 앤 어드리스 러펌에서는 13년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재산 그룹을 13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 60명이 돼요, 변호사가. 그래서 체어맨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90년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LG 그룹을 한 22년 동안 계속 대리해왔습니다. 지금도 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나오게 되네요. 근데 금방 우리 앤디 박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코러스를 통해 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무실을 열 수가 있게 돼 가지고 엄청나게 기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일이 더 쉬워질 것 같으면서 또 어퍼튜니티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요 이쁜 책 만들어주신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미국 시장을 잡아라 써 있죠?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뭐예요? 아닙니다. 메이어. 미국의 메이어를 잡으면 시장 마켓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금방 우리 박 변호사가 했지만은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해요. 네트워크. 우리나라 네트워크 너무 중요하죠. 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오면은 줄 잘 서래. 근데 줄 잘 섰더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풍부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큰 도시의 메이어들을 모여가지고 행사를 해요. 와우, 그러면 그 메이어들은 그 도시에서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은 금방 government contract 얘기했지만은 주정부에서 그리고 local municipality에서 상당한 오퍼튜니티가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서비스도 너무 좋고. 근데 방법을 몰라서 참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실 FTA, 코러스 FTA가 돼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 문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도 문이 다 열려졌었어요. 근데 코러스 FTA가 딱 되다 보니까는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Right?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서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할 일 없으셔가지고 오신 건 아니겠죠?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데서 좀 농담 좀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는 농담해도 된대요. 괜찮겠습니까? 농담이고요. Anyway, 하여튼 상당히 그 FT 제가 사실 미국 몇몇 도시마다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는데 코러스 FTA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케이, 코러스 FTA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코러스 FTA 전에 한국이랑 비즈니스 못했으면 코러스 FTA 후에도 한국이랑 비즈니스 못할 겁니다, 분명히. 코러스 FTA가 그걸 해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코러스 FTA가
상당히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면 힘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단 두 나라의 아포르투니티를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두 나라에서 허락이 되니까 서포트를 해준다니까 자신감 있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리어, 그 정신적인 배리어를 낮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오케이, great.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맨땅에 헤딩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에 법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주가 50개가 있잖아요. 50개 주마다 다 법이 틀려요. 저는 메릴랜드에 살거든요. 메릴랜드 이 변호사예요. 근데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 속히지 않기 때문에 DC 변호사가 그래서 신청해서 됐어요. 근데 메릴랜드하고 DC 바깥 나가서는 제가 프랙티스 못 해요.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지적재산 얘기를 이제 하러 나왔는데 지적재산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아주 붐을 일으키는 두 개가 뭡니까? 강남스타일 막을 또 하나 했어요. 삼성 애플. 삼성 애플 안 들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삼성 애플 안 들었으면 간첩이에요. 그렇죠? 아, 요즘 간첩도 듣겠구나. 삼성 애플. 여러분들 삼성이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성이 잘 졌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 질문이 오버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삼성 애플 케이스를 저도 계속 팔로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금 계속 팔로우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롱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코롱 두판 케이스 들어보셨습니까? 트레이드 시크릿 케이스에서 그것도 거진 $1 빌리언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삼성은 특허 케이스, 코롱은 트레이드 시크릿 케이스. 코롱 쪽에서는 지금 또 형사 소송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감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근데 희한하게도 코러스 FTA가 딱 통과한 다음에 갑자기 우리나라 두 대기업이 아주 되게 좀 짜증나는 우연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연이에요. 사실 코러스 FTA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삼성 애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IP가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옛날에는 IP 돈도 없는데 무슨 IP야. 그냥 소송 걸리면은 그냥 대응을 해야지. 똘똘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코러스 FTA를 통해서 더더욱더 많은 opportunity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opportunity가 미래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좀 아까 우리 박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지금 미국이랑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 하니까 몇 번 손 들어보셨어요. 근데 손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opportunity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저는 우리나라 사고방식이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고방식이 변호사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뭐가 빵 터졌을 때 야 빨리 그걸 똘똘한 변호사 데리고 와. 뭐가 안 터지면은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게 한국의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컬처 같아요. 그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it's a culture. 하지만 그 컬처를 미국에 딱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진짜 변호사 필요해요. 왜냐? 미국에는 preventive measure를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돼요. 변호사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소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소송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말 반은 트랜잭셔널 로어들이에요. 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A에서 B를 갈 때요. 여러분들 A에서 B를 갈 때 요즘 내비를 다 쓰시잖아요. 내비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무작정하고 어떻게 간지 못하고 그냥 비가 정했는데 무조건 하고 운전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간지 모르니까. 절대 B로 안 갑니다. 비즈니스도 A에서 B로 가려면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뢰들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지뢰밭이 어디인지 다 알고 미리 변호사랑 미팅을 해가지고 컨설턴트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government procurement 엄청나게 레귤레이션이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우리 박 변호사 소리 듣다가 여기서 아무도 그거 안 하겠네. 무서워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진짜 알게 되면 it's so easy.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제가 아주 government procurement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하냐면 주정부하고 local, municipality 하다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public schools, 학교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냉장고, 아이스 메이커, 그리고 쓰레기 봉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가지고 3천만 불어씩 1년에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스 머신을 좀 사오고 싶은데 중국은 못 믿겠대요. 근데 한국이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코러스 때문에 더더욱더 코러스가 갑자기 한국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No way.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배리어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기가 막힌 opportunity가 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advice를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opportunity가 너무 좋아요. 그런 바탕으로 재미없는 IP 얘기 좀 하죠. 지금 특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특허 때문에 한번 고생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하세요? 그쪽 업체에서 예. 국내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슬러지 자체가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돼도 이제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 그 미국에 이제 수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네요. 예, 그래서 그 특허 관계하고 이제 해외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네요. 좋은 인포메이션 얻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특허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물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 로펌은 특별히 한 500밀리언에서 이하로 되는 회사들이 우리 사무실에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가 와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 특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국에 수출까지 한다면은 얼마나 힘든 노력을 뒤에 들어왔겠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에 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는 바로 특허 소송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요즘 patent troll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patent troll 아니면 NPE, non-practicing entity. 예, 특허 괴물. 제 별명입니다. 저 특허 괴물 대리 많이 해요. 하지만 큰 대기업도 대리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어렵게 가져왔는데 특허 소송 걸리면은 문제가 뭐냐?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하려니 한 케이스에 우리 재판까지 가려면 200만 불, 300만 불 나가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변호사 이용 안 하려니까 갑자기 특허권자들이 말도 안 되는 로열티를 내라는 거예요. 거진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슨 절차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자료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르는 자료예요. 하지만은 시간이 모자르지만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다음번에 하루 풀로 봐도 돼요. 근데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몰라가지고 요것만 알았으면은 정말 이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요것만 알았으면 이렇게 피해를 안 보는데 너무 억울해요. 자, 그래서 10개를 일단은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 회사랑 한국 회사도 그랬지만은 외국 회사를 하면은 꼭 NDA를 쓰라 그래요. Non-disclosure agreement. 서로 비밀 정보를 교환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제3자에게 안 알리겠다. 이 NDA가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그냥 샥 사인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 NDA 때문에 비즈니스 망할 수가 있어요. 그 NDA 정확하게 읽어보고 이럴 때 변호사 이용해야 돼요. 여기에 이상한 말 없냐? 한국에서도 좋은 변호사 있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non-disclosure agreement 그리고 supply agreement. 여러분들 오케이 우리 제품 사겠대. supply agreement 계약해야지. 그 supply agreement가요. 미국 회사는요. supply agreement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불리하게 조건들 많이 집어넣어요. 제가 애플하고 협상 많이 했어요. 저는 애플하고 협상 많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협상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협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단지 의리라고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컴피티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야 빨리빨리 사인해. 이거 비슷해야지. 밑에 사람은 이거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너 회사 나갈래? 정말 이럴 때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회사가 왜 나하고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레버리지 있어요. 그 레버리지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알고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 그거 리스펙트해요. 되게 그런 거는 리스펙트해요. 근데 무조건 하고 맨 땅에 헤딩 하려고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So 준비해서 들어가면 돼요. You have to. Joint venture, joint development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 회사가 외국 회사 들어와가지고 우리 joint development 하자. 근데 또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모든 지적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 거기서 나오는 지적 재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 계약 끝나면은 제 3자, 내 컴페티터, 내 경쟁사한테 다 저거 공급받아가지고 나는 꽝이 되는 거예요. 지적 재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는 한 10년 전에는 제가 아주 무지하게 목시도로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적 재산이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자문을 구하러 와요. 오히려 거꾸로. 삼성, 애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joint venture 아니면 joint development 할 때 중요한 이슈들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물론 내 제품, 내 기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기술을 보호해야지 내가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1000개의 특허를 있다 그래도요. 내가 내 똘똘한 특허 하나 있으면은 1000개의 특허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전략을 잘 세우면. 그리고 내 프로덕트가 유니크하고 내 테크놀로지가 유니크하면. 그러니까는 마켓이 saturate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만 개의 특허가 지금 여기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어요. 그 길에다가 우리 특허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00개의 특허 있다 그래도 우리 기술이 더 좋으면은 다 일로 와야 돼요. 그럼 그 10,000개의 특허 필요 없어요. 내 특허가 있는데. 그리고 내 특허 가지고 우리가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 IP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금방 제가 3자 특허 얘기했지만, 그럼 제 3자 특허들을, 어떤 중소기업을 제가 한번 2년 전에 가봤는데, 간신히 한 2억 원인가 3억 원을 받았나 봐요. 근데 뭐를 하냐? 변호사 비용 주면서 제 3자 특허들 검토하고 있어요. 제 3자 특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 안 돼가지고. 그 3자 특허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있는 특허들, 문제 있으면 또 뭐. 그냥 우리 제품을 확실하게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보호를 하게 되면은, 특허는요, 몇 천 개 있을 거예요. 다 그거 해결 못 해요. 하지만, 내 기술을 내가 보호시키면은, 갑자기, 내가 스타트업 컴퍼니지만은, 조그만 회사지만은, 더 큰 회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술이 보호 안 됐으면 절대 안 삽니다. 인베스터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적재산이 너무 중요한 게, 지적재산이 강하면은 중소기업이 삽니다. 왜냐? 그 기술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함부로 못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강화시키려면은 IP가 강해야 돼요. 근데 IP가 강한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장단점이 있죠. 또 한 가지. 요즘 여러분들 불공정 거래, 엔티트러스트를 불공정 거래라는가요? 예? 예? 반독점, 엔티트러스트. 여러분들 지금 LCD 업계가 전체 엔티트러스트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들어갔어요. 계속 미국 오바마가 엔티트러스트 클레임을 무지하게 걸어요. 근데 이거 역사가 좀 중요합니다. 80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됐죠. 어느 당이에요? 공화당. 공화당은 엔티트러스트를 인포스를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요. 근데 80년도에 딱 레이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부시가 됐죠. 그 다음에 클린턴은 민주당이지만 상당히 공화당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엔티트러스트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동양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죠. 엔티트러스트에 하나도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 동양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엔티트러스트 법이요, 미국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섭고 감옥 가고 난리 나요. 근데 엔티트러스트를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은 LCD 기업에서, 이건 다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에요. LCD 업체들이 서로 이메일로 요 놈은 우리 가격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자. 프라이스 픽싱. 이거 그냥 대놓고 불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를 맞아야지 않은데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엔티트러스트 나올 거예요. 오바마가 엔티트러스트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거 준비 안 한 거예요. 지금 엔티트러스트 같은 거는요, 지금 변호사 아무리 사봤자 소용없어요. 저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특허에서 왜 저거 하냐, 특허 얘기하려고 하면서 왜 저거 얘기하냐. 저 엔티트러스트가 앞으로 특허에도 되게 영향을 크게 줄 거예요. 자, 88년도인가 그때 삼성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특허 경고장. 삼성이 즉시 가지고 쓰레통에 버렸어요. 아주 비싼 경험했죠. TI한테 우리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삼성이 $1 billion, 그때 그 당시에 현대 하이닉스가 $1 billion, LG도 몇억 불, 특허 DRAM 때문에. 그때 4메가 DRAM 특허가 저거 기술을 가지고 계속 돈을 낸 거예요. 근데 정말 워닝 레터, 중소기업이 워닝 레터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죠. 제가 그래서 워닝 레터 받으면은 뭘 해야 되냐? 어쩔 때는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방법은 많아요. You can.
근데 이제 두 가지 소송이 있는데요, 특허에서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 경쟁자가 크고 작든 내 경쟁자가 나를 수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NP, 금방 특허 괴물.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그냥 특허만 달랑 어디서 사든지. 근데 또 NP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근데 R&D만 하는 회사래요. R&D만 하다 보니까는 자기 제품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전혀 엑스포저에 노출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공격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들하고 거래해 보신 적 있어요? 대학들하고? 네. 미국에서 대학들이 몇몇 대학들은 소송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송 안 하려고 그래요. 원고 입장에서.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하고 리서치하는 인스티튜션이지 우리가 그런 미친 변호사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저는 미친 변호사 쪽에 안 낍니다. 근데 그래서 대학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Actually. 근데 이런 회사들이 소송 걸면은 갑자기 내가 다시 공격할 게 없어요. 적어도 컴페리터가 하면은 걔네들이 만드는 무슨 제품을 내가 특허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특허를 매입해가지고 공격하면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NPE는. 사실 그래서 제가 NP 소송을 많이 하고 대리도 많이 해요. 최근에 7개의 NP 소송을 대기업을 위해서 다 세틀했어요. 상당히 작은 가격에. 어떤 한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NP 한 놈 잡아가지고 끝까지 가. 오케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500만 불 주세요. 나 돈 없어, 그 정도는. 근데 끝까지 가. 끝까지 가면 또 가가지고 이긴다고 칩시다. 이런 NP들한테. 그러면은 so what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가서 이겨요. 그럼 다른 NP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는 입장에서 끝까지 가라는 건데 그거는 소용없어요. 다른 NP들은 so what이에요. 그래서 컴페리터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회사들은 애플 회사가 이렇게 낄 수도 있는데 정말 준비해서 괜찮은 특허 가져오면 돈 줘요. 끝까지 안 가고. 근데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대충 그냥 와가지고 소송 걸었으니까는 피고가 적어도 변호사 비용이 200만 불 되니까는 그냥 한 10만 불만 주고 그냥 내가 세틀할게. 이런 식으로 협박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소송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한 변호사는요, 올해 200개에 넘는 그런 소송을 한 변호사가 지금 집어넣었어요. 걔랑 되게 친한 친구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엑스포저를 낮추냐. 상당히 이게 바로 이제 예방이죠. What can we do?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몇 가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오늘 6시까지 끝내야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타임 오버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제가요. 오케이. So, non-disclosure agreement, 보통 NDA라 그래요. 근데 항상 비밀 얘기가 테크놀로지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커스터머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인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NDA의 목적은 서로 간이 프리하게 걱정 없이 얘기하기 위해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애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시크릿을 얘기해주고 저쪽이 내 시크릿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NDA 보면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진다 하는 거예요. So 여기에서 mutual NDA가 있고 one-way NDA가 있어요. mutual NDA는 서로가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를 서로 같이 똑같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receiver, disclosure, disclosure, receiver. 어떨 때는 one-way예요. 그냥 나는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모든 인포메이션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는 one-way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줄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conversation을 보호하기 위해서. definition of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그러면은 NDA 보면은 confidential information이 뭐냐?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definition 나오거든요. 그거 잘 읽어봐야 돼요. 뭐가 confidential information인지. 여기에 제외하는 게 있어요. confidential information이 아닌 게 뭐냐? 미리 알고 있었던 거는 confidential information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제3자가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3자가 법적으로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 그것도 confidential information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씩 읽어보시라는 거지. 이해 못하면은 100%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디스클로저 되면은 내가 이거 받은 자료를 정말 보호해야 돼요. 3자한테 알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대부분 한 5년 지켜줘요. 3년도 될 수 있지만은 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지켜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NDA 계약서를 브리치를 했을 때, 어긋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 아주 참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So, NDA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씩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 disclosing party, 내가 인포메이션을 주는 입장에서 뭐를 걱정해야 되냐? 적어 놓은 거예요. 뒤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를 걱정해야 되냐? 어쩔 때는요, NDA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NDA에서 나오는 모든 인포메이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 지적자산은 다 내 거다.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잘못 읽어가지고 사인해보세요. 그거 큰일 나잖아요. Right? 저 이런 거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So, 이거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까 미국이 주가 50개인데 50주마다 다 법이 틀리잖아요? NDA나 어느 계약서는 미국의 어느 계약서 다 주법이 어느 주법을 적용할 것이냐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보통 미국 회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델러웨어주에 있는 회사다. 그럼 분명히 델러웨어 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델러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써주는데 그렇게 무조건 하고 쓰지 마세요. 주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유리한 데가 있고 불리한 데가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죠. Supply Agreement. 제가요 이런 Supply Agreement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너무나 기분 좋아요. 이제 공급을 하게 됐어요. 커스터머한테. 근데 Supply Agreement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Supply Agreement에서 해당되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커스터머인 내가 앞으로 다 소유한다. 와우. 한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에 다 사인합니다, 이거. 근데 지금도 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좀 더 급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근데 바이오가 디자인을 제공해 줄 때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그 디자인 가지고 100%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무슨 만들어주는 OEM이면 오케이. 근데 내가 내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참 Supply Agreement의 지적재산 이슈 잘 읽으세요. Very important. 또 두 번째, Supply Agreement에서 대부분 배상, Indemn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Indemnification.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제품을 샀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무슨 이상한 클레임이 나한테 걸려온다. 지적재산 클레임도. 특별히 특허 클레임들의 이슈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그걸 디펜드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되게 그것도 로열티가 크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이것도 사인하면 안 돼요. 이것도 내고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갑이
강하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고 준비해가지고 내고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지적재산 이 특허 소송 걸리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큰일 나요.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비를 공급하는 거예요. 좋은 장비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맥시멈 캡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장비 판 금액만까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특허 세계에서, 인더스트리에서 그게 합리적인 이슈들이에요. 그 합리적인 걸 알고 협상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해본 사람들 많겠지만 안 해봤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상. 제가 이런 협상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도 안 되는 거를 일단 요구해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물어봐요. 우리가 푸시백을 해야 돼요. You have to. So, supply agreement에서 정말 따져야 될 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supply agreement, 모든 계약이 그런데 양도, 이 계약을 양도를 할 수 있냐 없냐. 왜냐면은 회사가 팔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내가 중소기업인데 갑자기 대기업이 사는 거야, 나를. 근데 이 supply agreement에서 무조건 하고 양도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못 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내 회사 전체를 사가면은 괜찮다. 우리 회사가 전체를 누가 사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건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는 허락 없이 대부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합리적이 아닌 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미리 쓸 수 있잖아요. 내 비즈니스를 미래에 절대 이 리미테이션을 주지 않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특허가 공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50대 50으로 그냥 이제 합리적인 게 그냥 우리 서로 50대 50으로 갖자. 근데 한 가지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 법에서는 내가 1%를 조인트 오너십이고 이쪽이 99% 오너십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계약이 없으면은 그냥 오너십이 그냥 이렇게 조인트 오너십이 되어버리는 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 특허 라이선스 주고 돈 1억 불, 2억 불을 벌 수 있어요. 내 코오너한테 전혀 얘기 안 하고.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같이 공동 소유 되게 조심하세요. 거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안 쓰면은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권리 행사할 때, 우리가 이거 로열티 라이센스 줄 때 꼭 상대방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걸 써야 돼요. 미국에서는 공동 소유권이 꼭 공동으로 같이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소송. 원고로 소송 들어갈 때는 모든 오너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써요. 한 사람이 소송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은 백날 내가 소송하려고 해도 내 코오너가 안 들어간다면 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하여튼 joint venture, joint development는 그런 특허 소유권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테크놀로지, 우리 제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재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특허, 상표, 저작권, domain names. 저는 영어로 해야 되죠. 한국말이 있나요? And then trade secret. 예? 지적재산이에요. 뭐냐면은 지적재산의 도메인 네임이 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하면은 안 되잖아요. 상표처럼 이렇게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앤디바 변호사가요. 도메인 네임 이 디스퓨트가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arbitration 판사예요. 앤디박이. 그래서 이거 있을 때 앤디박이 판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So 앤디박은 사실 상표
포커스가 상표 변호사예요.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게 특허 아니에요. 그렇죠? 상표? 다 보호할 수 있어요. 카피라이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메인 네임은 무조건 하고 웹사이트 네임 이런 필요하니까. 트레이드 시크릿하고 특허.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NDA에서요. 내가 무슨 정보를 받았는데 그 NDA랑 같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와 비즈니스를 안 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비밀 정보 하나가 이상하게 내 제품에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참 피곤합니다, 그거.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절대 내가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드 시크릿이라는 게 참 협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트레이드 시크릿 인포메이션 받았을 때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방을 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크릿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다. 특허,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허는 이제 많은 나라가 그러지만 출원 1부터 20년을 이제 이 권리 소유하는데 그 의장 특허는요. 출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 날짜부터 14년을 받아요. 그리고 의장 특허는 보통 특허랑 틀려서 그 자기 나라에 출원하면은 6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 가야 돼요. 페리스 컨벤션이. 상표랑 똑같아요. 다른 특허들은 1년인데 보호받으려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애플, 삼성 특허가 의장 특허 많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다 특허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특허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특허청에서 일단은 의장 특허를 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의장 특허는 무지무지하게 쉽게 해피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의장 특허예요. 무지무지하게 쉽게. 근데 이번에 삼성 애플 케이스는 삼성이 바보예요. 삼성이 그런 거 하나 해피 설계 못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소송에서는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상대방 변호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 소송이에요. 디스커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많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야, 이거는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쥐네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안 줘. 항상 들통납니다. 참 웃겨요. 재밌어요. 항상 들통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코롱 케이스에서도 이 두판이 코롱에서 증거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배심원들한테 엄청나게 더 일단 증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디스커버리에서 요거 그대로 베껴. 베끼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런 자료도 있어요. 연구원이 법을 모르는 이 특허 침해합니다. 써놔요. 그러면은 이 자료 배심원한테 갖다 주면은 미안하지만 이쪽 엔지니어들도 자기네도 침해한다고 스스로 하는데 우리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하나의 또 하루 종일 세미나가 될 수 있는데 미국 소송은요 한국 소송하고 너무 틀려요. 모든 자료가 다 상대방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 회사가요 인텔을 수했습니다. 엔티트러스트 때문에. 근데 인텔 사장의 이메일을 실수로 지웠어요. 인텔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 실수로 지운 게 있었어요. 델러웨어 코트에서 판사가 I don't care. 무조건 하고 지운 거를 다시 가져와라. 2천만 불이 걸렸어요. IT에서 그걸 다시 한다고. 20 밀리언 물론 인텔한테 20 밀리언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20 밀리언 달러. 그래가지고 이미 삭제한 거를 다시 또 살려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really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의장 특허 강한 특허들은 아니에요. 보고 해피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뭐냐면 보호하는 범위가 무지하게 좁아요. 의장 특허들이. 트레이드 시크릿은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심 많이 하세요. 트레이드 시크릿은 NDA에서 상대방 다른 업체들이랑 미팅했을 때 정보들 정말 조심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꼭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필요한 사람들만 보세요. 지금 특허를 계속 출원하는 회사들 지금 여기 많습니까? 출원 많이 하십니까? 안 하세요? 빨리 끝낼까요? 네. 네. 특허 출원. 근데 특허 출원 그냥 달랑 출원하는 게 제가 특허 출원을 한 6, 7천 개의 특허 출원을 이때까지 해서 22년 하면서요. 근데 제가 출원한 등록된 특허들이 법정 가서 재판까지 해가지고 5천 몇백만 불에 우리가 이 케이스도 이기고 제가 한 특허 가지고 몇억 불을 아주 이겼어요. 근데 특허들이요. 정말 신경 안 쓰면은, 그러니까 애들 우리 신경 안 써서 그냥 잘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정말 특허도 신경 처음부터까지 안 쓰면 이상한 특허 나와요. 자기 발명하고 틀리. 돈 많이 들어가는 그 특허들 처음부터까지 신경 쓰세요. 같이 발명자랑 그 변리사랑 이 청구항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냐. 중간 서류 처리할 때 끝까지 계속 보세요. 중요한 건. 정말 몇천 특허들이 있으면요. 그게 쓸만한 거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참 문제예요. 삼성, LG, IBM 엄청나게 많이 쓸만한 특허 많이 안 나와요. 왜냐? 그냥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내고. 이제는 숫자 싸움 아니에요. 이제는 퀄리티, 질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품이 들어가고 만약에 내 커스터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인덴티피케이션 좋은데 정말 지금 제 3자 특허들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해 봤냐? 이거 패턴 클리어런스라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100% 보장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엑스포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하는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애플이면은 물론 손해배상하고 그거 다 좋은데 내 제품이 특허 소송에서 걸려가지고 이거 못 팔면 어떻게 되냐? 그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돈 되게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하라면은 actually 커스터머랑 같이 해도 돼요. 비용을 같이 쉐어하자. 이런 거 왜 못 물어봐요? 저쪽에서 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케어하면은 같이 합리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까 엔티트러스트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엔티트러스트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너무 요즘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신문 보세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동양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다 엔티트러스트 걸려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면은 미국 주에서 주마다 걸어요. 50개의 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스터머들이 당한 사람들이 걸어요, 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또 걸어요. 집단 소송으로. 이거 끝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AO라는 회사가 대만 회사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만드는 대만 회사예요. LCD 업계에서 다 세틀했거든요. 미국 정부하고. AU만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미국 정부랑 싸우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랑 싸우는 거는 이런 엔티트러스트 케이스 가지고 그거는 진짜 이기지 못하는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징역 10년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1년 5개월인가 3년밖에 안 받았어요. 대신에 $1 빌리언 까지 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서로 프라이스 픽싱을 했어요. 엔티트러스트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엔티 컴페티티브 하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엔티트러스트가요. 버티컬가 있고 호리존탈은 컴페티터끼리 짜고 하는 거거든요.
이 호리존털은 무지하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O, 대만에서 AO 치매, 여러 회사들이 삼성, LG, 샤프 다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짜고 한 거예요. 일단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 클레임을 걸은 거죠. 비디오가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네. 하여튼 제가 엔티트러스트 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 내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도 이게 이슈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서 그런데 코롱 지금 케이스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코롱 케이스가 사실 그 제품이 케블러예요. 드판에서 되게 유명한 케블러인데 그 보통 그 케블러가 뭐냐면은 경찰들이 입는 그 블루프루프 베스트 거기도 케블러가 들어가고 케블러가 많은 데 들어가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트렝스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트레이드 시크릿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판사가 코롱한테 20년을 못 팔게 했어요. 근데 미국만 못 팔면 괜찮아. 세계로 잡아버렸어요. 왜 미국 판사가 세계에 벌을 그런 권리가 있냐? 사실 이거 지금 코롱에서도 상상치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법이기 때문에 미국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가 돼 보니까는 이거는 미국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이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거 2심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 닫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아무리 진다 하더라도 세계 마켓보다는 그렇게 아주 작을 거예요. 보통 미국이 한 30% 돼요. 무슨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이 한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마켓이. 세계 마켓보다. 자, 15분 남았습니다. 워닝 레터를 받았어요. 워닝 레터를 딱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워닝 레터를 많이 받거든요. 워닝 레터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워닝 레터들은요. 사랑의 편지예요. 무지하게 친절해요. 저는 누구고 이런 예쁜 특허가 있고 당신의 회사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그 제품들도 우리가 알아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할 생각 없습니까? 하면서 하여튼 막 쓰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워닝 레터예요. 근데 왜 워닝 레터가 중요하냐? 워닝 레터를 받은 다음부터는 고의 침해가 됩니다. 그 특허를, 그러니까 워닝 레터를 받은 게 아니라 특허를 알고 나서부터는 고의 침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특허를 알았는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날 스스로 그냥 어디 길가 가도 특허 봤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까? 근데 워닝 레터는 증거가 되잖아요. 특허권자가 주니까. 적어도 그날부터는 고의 침해의 이슈가 돼요. 고의 침해하면은 만약에 법정에서 침해 소송을 지면은 3배까지 손해배상의 3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침해 이슈가 있으면은 침해를 하지 않게끔 꼭 나는 무슨 액트를 해야 돼요. 침해를 하지 않게끔 무슨 예방을 해야 돼 내가. 그게 책임이에요. 근데 편지를 버리든지 아무 행동 안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닝 레터를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말 당신의 예쁜 특허 받는데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대안을 해야 돼요. 자, 워닝 레터 보면요. 여러분들 책에 좀 잘못 써 있어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좀 책이랑 이거랑 보면 틀리게 써 있어요. 이 3개가 꼭 다 있어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근데 꼭 워닝 레터는 이제 특허 번호가 대부분 다 있어요. 하나가 있든 5개가 있든. 그리고 어떤 제품이 침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델 넘버까지 없어도 일단 그런 제품들은 언급을 하죠.
그리고 꼭 필요는 없는데 고만 침해하십시오. 제품 고만 만드십시오.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으십시오. 뭔가는 프로포즈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 받으면 반드시 법무팀, 특허팀 아니면 없으면은 한국 변리사한테 일단 미국 특허지만 일단 한국 변리사한테 직접 가가지고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해야 돼요. 한국 변리사가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변리사가 미국 변리사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요, 언제부터 모든 증거를 버리면 안 되냐면요. 클레임이 걸려왔을 때, 워닝 레터 받았을 때부터 적어도 아니면 워닝 레터가 온다는 그런 threat까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증거를 다 서류 모든 걸 다 버리면 안 돼요. 이메일 삭제해도 안 돼요. 사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소송 딱 걸렸잖아요. 그날부터 아무것도 버리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상 회사는 document retention policy라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회사는 3년 이상 된 이메일과 서류들은 다 버린다. 그게 우리의 폴리시예요. 폴리시대로 계속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버린 다큐멘트가 의심이 안 가져요. 물론 소송 딱 걸리면은 그 폴리시는 더 이상 적용 안 돼요. 무조건 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버린 게 많잖아요, 그동안. 그 버린 거는 폴리시 따라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폴리시가 전혀 없으면은 의심이 가잖아요. 언제 버렸냐? 왜 버렸냐? 삭제한 거 왜 삭제했냐? 폴리시가 딱 보여줘야죠. 우리 인플로이들은 다 이 폴리시로 한다. 이거 제 생각엔요. 특허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허가 아니에요. 디스커버리에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 디스커버리를 했냐? 어떻게 다큐멘트를 보완하고 어떻게 이 소송에서 행동을 했냐? 이거에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로 그냥 줘요. 배심원들 제도이기 때문에. 다큐멘트를 버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소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정말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런 걸 알았으면은 이런 폴리시를 하고 이런 프로시저가 있었으면은 정말 좋을 뻔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한 케이스가 많아요. 억울하게 지는 거죠. 특허가 그렇게 나쁜데도 지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쟁사가 소송할 때는 좀 대응방이 있어요. 내 특허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특허를 매입해가지고 그 사람 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협상이라는 게 참 레버리지가 있어서 협상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하고 변호사를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비즈니스 디시전이에요. 소송이요. 무섭지도 않고 해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소송은 하나의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소송이에요. 협상해서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그냥 소송.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법적인 이슈가요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비즈니스 사람한테는요 법적인 문제? 그렇게 형용사 안 붙여요. 그냥 문제예요. 나한테는 문제예요.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기술적인 이슈 극복해야 되지, 법적인 이슈 해결해야 되지, 여러 가지 많은 이 블랙박스예요. 비즈니스 사장님한테는, 비즈니스 사람한테는 이게 가운데 거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달성시키는데 법적인 이슈를 기가 막힌 변호사를 사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오면은 그 답 가지고 뭐 하란 말이에요? So what? 너무나 많은 변호사들이
좋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법적인 이슈 답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항상 비즈니스 결정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케이, 뭐가 왔어요. 변호사가 와서 이거 비치매입니다. 이거 무효 확률 80%입니다. 그러면 내 비즈니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같이 아무리 무효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게 비치매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내가 가서 그냥 이 시장에 계속 팔고 그냥 할 겁니까? No, 소송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결정, 항상 비즈니스 결정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서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변호사들이 비즈니스 생각하면서 변호 안 해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비즈니스 생각 안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always business solution이 필요해요. 제가 마지막 5분 남았는데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 끝낼게요. 제가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손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특허 출원했는데 특허 출원하면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제품인데 출원 어저께 했대. 내가 지금 무슨 권리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바로 미국에 총들 많잖아요. 미국에 총사건 무척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딱 하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딱 이렇게 댔어요. 이거 총입니다. 하지만 총알이 없어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미국이든 어디든 출원하면은 총을 얻는 거예요. 대신에 총알은 없어요. 그래서 소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어디에 사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등록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속 내 특허를 침해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권리가 없지만은 딱 등록이 되면은 특허청에서 총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내 총에 총알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40% 50% 이상의 총 사건들이 실수로 자기 총 가지고 다쳐요. 잘못 이용해가지고. 자, 항상 우리 미국에서 이런 말입니다. 총은 절대 누구한테 포인트하지 마라. 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내가 특허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소송 걸 생각 없으면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특허가 있어서 나한테 먼저 공개할 수도 있고 내가 내 특허가 얼마큼 강한지 몰라가지고 당할 수가 있고 총을 자기가 이용 못하면은 당하잖아요. 정말 내 특허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범위가 넓고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특허 있으니까 우리도 공격 이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허가. 나한테도 내 특허가 나한테도 무서울 수 있어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특허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무기는 알고 써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특허는요, 비즈니스 툴이에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특허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거꾸로면은 MP나 패턴 트롤이에요. 걔네들은 비즈니스가 특허 가지고 소송하는 거니까. 근데 특허는 여러분들의 툴이에요. 여러분들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제가 만약에 특허가 있다면은 제가 특허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계약서예요. Supply Agreement. 나는 내 특허 가지고 내 입장을 되게 강화시켜가지고 내 컴페리터도 있지만은 내 커스터머한테 내 특허를 이용해가지고 Supply Agreement 따오면은 나 특허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Supply Agreement만 있으면 되니까. 5년. 그럼 5년 동안 나는 이 Supply Agreement 특허 필요 없거든요. 물론 소송 걸리면은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적어도 내가 그 Supply Agreement를 따기 위해서 이 특허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여튼 특허 지적재산
여러분들의 너무나 중요한 권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회사 운영하는데 그냥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없으면 일을 못하다시피 이 지적재산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러스 FTA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더 많은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할 거라는 생각이 확 와닿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무슨 이슈가 있고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대책이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You can do it.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이 변호사들 도움 됩니다. 정말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같이 하나하나씩 해결하자는 거죠. 저 마케팅맨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말 이 사고 방식을 일 터졌을 때 변호사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 안 터졌을 때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컨설턴트처럼 이용하세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